안녕하세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3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교재는 바이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제 7번, 8번, 9번에 해당되는 내용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쓰는 개념은 사실 앞쪽에서 다 배웠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항등식에서의 미분법과 그 다음에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도함수 구하기라는 어떤 유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따로 좀 설명할 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해보고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보충을 해볼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항등식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나눗셈 관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등식, 즉 항등식과 미정계수 관련된 건데 일단은 등식의 종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등식이라는 거 발음 세게 해야 됩니다. 끝에 연하게 발음하면 큰일 납니다. 등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등식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등식이라는 거는 등호로 이루어진 식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등호로 이루어진 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래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등호로 이루어진 식은 항등식 아니면 무조건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은 뭐냐면 얘의 정의는 임의의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자, 임의라는 건 영어로 random. 죄송합니다. 자, 임의라는 말은 모든이란 말과 똑같아요. 모든 x. 그러니까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방정식은 뭐냐면 특정한 x의 값입니다. 특정한 x의 값. 특정한 x의 값은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즉 그 특정한 x를 우리는 근 또는 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임의의 x에 관한 등식이나 특정한 x값에 대한 등식이나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항등식일 때와 방정식일 때의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 이렇게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이 등식이 주었을 때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물어보면요 100% 아이들이 다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때 이 x에 꽂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의 정답은 뭡니까? 몰라요, 저. 왜냐면 x에 대한 어떤 임의 x값 성립하는지 특정한 x값 성립하는지를 다 말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등식은 뭐니라고 물어보면 몰라요가 정답인 거예요. I don't know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영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가 만약에 임의의 x, 즉 모든 x 또는 x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값은 이건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항등식은 항상 꼬라지를 이렇게 같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a는 0, b는 0이다. 이렇게 푸는 게 항등식의 단점이고 만약에 얘가 x에 관한 1차 방정식,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한다면 a가 0이 아니음을 강조했을 때 ax는 b가 돼서 x는 뭐가 됩니까? 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방정식을 풀 때와 항등식을 풀 때와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주어지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요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항등식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풀이를 하는 방법이 있죠.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치 대입법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만족시킬 때 a, b, c를 구하라 이렇게 줘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정식이라 하면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은 녀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미지수가 만약에 한 개면 이 x가 나오면 x만 미지수로 쳐다보는 거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a, b, c를 구하라면 미지수가 몇 개죠? 3개죠. 그러면 식이 주어진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로도 항등식과 방정식을 일부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뭐하는 형태고요? 많은 형태고, 방정식은 미지수와 식의 개수가 보통 같습니다. 물론 방정식 중에서도 부정방정식이라 하는 거는 미지수의 개수가 식보다 많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저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가 3개잖아요. 근데 주어진 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일반적인 방정식으로는 이 ABC를 못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등식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수학은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비교하는 연습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면 외를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외를 구할 때 그 외를 보통 미지수로 두거든요. 그럼 미지수가 2개면 조건이 2개 있어야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어쨌든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개수비교법으로 푼다면, 개수비교법은 뭐냐면 이 왼쪽이 좌변에 x에 관한 2차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변도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하는 겁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얘는 성질로 푸는 거고 얘는 정의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x에다가 어떤 값을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 되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치 대입법. 값을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항등식의 정의는 모든 x값을 성립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x에다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 0 돼서 c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럼 이제는 식이 ax제곱 플러스 bx는 0이 될 거라서 x에다 이번에는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좌변에다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0이 될 거고, x에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보통은 0, 1,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b도 0이 돼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죠. 둘이 더하면 2a가 0이 돼서 a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도 0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어쨌든 항등식에 관련된 내용이 요렇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어렵지는 않아요. 충분히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만약에 여기가 잘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교과서 가가지고 이 항등식 파트 좀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수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거기다가 어떤 어려운 것들을 더하고 쌓아놔도 기본기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응용력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단원에서 항등식 파트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면 나눗셈 관식, 곱셈 공식, 인수분해, 나눗셈 관계식, 인수정리, 나머정리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게 다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공통수학 상에서는 크게 단원을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기하학인, 좌표평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 고등수학의 기본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본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고등수학, 중등수학을 갖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눗셈 관계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자,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항등식입니다. 그러면서 나눗셈 관계식을 통해서 여기 안 보일 수 있죠? 여기 좀 내려서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인수 정리를 배울 거예요. 자, 얼마 안 걸려요. 이거 공통수학 상 부분에서 한 단원을 다루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저는 단 10분도 안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관계식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검산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검산식이 뭡니까? 5를 갖다가 2로 나눠서 나머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면 5는 2 곱하기 2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우리가 구할 때 5를 이렇게
2로 나눠서 2는 4가 돼서 나머지가 1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나누는 거에다 목 더하기 1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fx라는 녀석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ax라는 녀석을 나누면 몫이 qx고 그때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때 이 검산식을 쓰는 이유는 일단은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목과 나머지 형태, 즉 목과 그리고 나머지를 뭐 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문제에 나오면 검산식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갖다 그냥 이 수에서 자연수에서 이렇게 다항식으로 옮긴 거야. 식으로. 그러니까 식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목과 나머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나는 빨리 뭐 할 거냐면 fx라는 녀석을 내가 ax로 나눴더니 그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x가 됐다. 이렇게 x에 관한 식으로 검산식을 쓴 게 바로 나눗셈 관계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뭐 한다고? 포인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만약에 2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2보다 뭐야 돼? 작아야 되죠. 1이나 0이 돼야 되나? 3으로 나누면 2, 1, 0이 되죠. 그거를 갖다가 다항식에서는 차수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ax의 차수가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뭐야 되냐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차수 얘보다 더 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더 나눌 수가 있는데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얘가 몫을 이런 나머지가 3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 8이라는 얘기 7이잖아. 7을 갖다 내가 2로 나눴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3이 내가 이게 3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3이 들어가잖아. 잘못 푼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x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다. 요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건 여기다 x 값에 무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때 요 단어셈 관계식 기본 원리인데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자, 정리가 들어갔어요. 정리라는 건 항상 어떤 조건을 발생시키잖아. 그때 ax라는 녀석, 이 나누는 녀석을 항상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나머지 정리 쓰는 거야. 그쵸? 그러면 나머지 정리 말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fx를 갖다가 내가 x-a로 나눠볼게요. 그럼 그때 얘가 뭔지를 모르니까 얘는 qx라고 쓰고 몫을 나머지를 rx라고 쓸 건데 첫 번째 조건에서 ax의 나누는 녀석의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얘는 상수항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상수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여기다 무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x에다가 a를 집어넣어. 그러면 fa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이게 빵 되면서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원리에 따라서 fx를 x-a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fa랑 같아 x에다 그냥 a를 여기다 a들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아 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니까 요건데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어떤 원리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어떤 녀석을 1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정리 쓰는 거구나. 그러면 x-1로 나눴을 때는 f1이 나머지고 x-2로 나눴을 때는 f2가 나머지고 x-임셈으로 나눴을 때는 f임셈이 나머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인수정리를 볼 건데 인수정리는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에서 또 마찬가지로 특수한 경우 그 경우를 인수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ax로 1차식으로 나누긴 나누는데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누어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잘 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리는 얘입니다. 그러면 fx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했다고?
x-a로 나눴는데 그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는 얘기야? 나눠 떨어뜨리니까 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딱 보니까 x-a로 fx를 x-a로 나눠 떨어졌다는 건 x-a 곱하기 qx라는 얘기죠. 그래서 fx라는 녀석은 x-a로 나눠 떨어졌을 때 표현이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게 인수정이에요. 그럼 이런 원리에 따라서 잘 봐. 자, fx를 x-a로 나누었다. 그거 뭐였죠? 나머 정리해서 fa였죠. 근데 이게 0이야. 그러면 빨리 인수 정리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적어야 되는데 다시 fx를 x-a로 나누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해서 뭐 된다고? fa가 된다고. 근데 이 값이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가 빵이죠. 그러면 빨리 fx는 x-a라는 녀석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이번에는 f3으로 x-3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빨리 fx는 뭐라고? x-3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시를 들면 f가 2차입니다. 그러면 f2는 0, fx가 2차예요. f3은 0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x-2로 떨어지고 x-3로 떨어져. 그러면 fx는 내가 어떻게 쓰면 돼요? x-2라는 인수와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앞에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수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0분의 0꼴에서 fa는 0이 되면 fx에서 x-a라는 인수를 찾았었잖아요. 그게 인수정리 개념을 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요런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 건데 내가 지금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항등식에서의 미분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어떤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항등식이 주어졌어요. 어떤 항등식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일단은 수치 대입법을 써가지고 내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조건들을 하나 찾은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x에 관한 식을 갖다가 미분을 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항등식이 됩니다. 미분을 해도 여전히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요 포인트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해하셨죠?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항등식이 뭔지도 알았고 나눗셈 관계식이 뭔지도 알았고 나머 정리가 뭔지도 알았고 인수 정리가 뭔지도 알았으리라 여겨지면서 우리는 예제 7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예제 7번 문제는 미분 가능성 앞쪽에 있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자, fx 예제 7번. 자, fx는 지금 구간에 따라 나눠졌을 함수가 x제곱 플러스 ax가 2보다 커질 때 x가 2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x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졌죠. 자, 항상 우리 앞 시간에서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빨리 x는 2에서 연속이란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속 조건을 쓰고 미분 가능성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2보다 커할 때 함수가 2차 함수니까 2보다 큰 데에서는 다 연속이야. 2보다 작은 데에서 2차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보다 작은 다 연속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려면 모든 것에서 연속이 되려면 2에서만 연속을 만족시키면 되죠. 그러면 다음 함수는 그냥 우북한이든 함수값은 똑같다 그랬어.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8 플러스 2a가 바로 우극한이 될 거고 x가 2보다 조금 작은데 함수에다 2를 집어넣는 게 자극한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4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게 연속 조건을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10이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10이 돼서 2a 마이너스 2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불연속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연속이 됐으니까 상관없을 거고 그 다음에 첨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면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요. 그러면 2보다 조금 큰 데에서 얘를 미분을 하셔서 여기다 쓸게 f 플라이너스 2보다 큰 데에서는 분명히 2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4x 플러스 a라고 쓰면 되고 그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때 여기다 2보다 조금 큰 데다 2를 집어넣는 게 우미분계수 2보다 조금 작은 데 집어넣는 게 자미분계수예요.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8 플러스 a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이 돼서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미분 가능성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 요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 119 불러야 돼요 진짜. 응급실 갑니다 진짜. 자, 그러면 개념을 이제 넓힌 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자, x가 2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3차로 주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항상 x 상승 앞에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얘가 0이 되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제가 빵이 되는지 빵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는 x 3승 플러스 5x 플러스 b라고 줘도 돼요. 그럼 얘도 여전히 앞쪽에 있는 문제는 2차로 줬고 얘는 3차로 줘서 그냥 개념을 넓힌 것 뿐이네. 그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똑같아요.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줘. 그래 놓고 a 플러스 b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빨리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얘는 x는 2에서 연속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한 분명 연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x는 2에서 연속이 되려면 자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죠. 2보다 커 같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게 f2고요. 그다음에 2보다 조금 클 때 함수에다 2를 집어넣는 게 우극한이기 때문에 우극한과 함수가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2 집어넣는 거로 같은 거야. 자, 2보다 작은 데다 집어넣으시면 8a 마이너스 6 더하기 10이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8 더하기 10이니까 18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b는 8a 마이너스 14가 되겠더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2번은요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걸 할 거죠. 미분이 가능한 거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 불연속이어서 미분이 가능한 줄 볼 건데 여기 연속 조건을 만족을 시켰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첨점이 나오는 거를 갖다 제거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2보다 작은 데에서 3차 다항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에 3a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미분해서 3x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2보다 조금 작은 데 도함수에다 2를 집어넣는 게 자미분계수. 그럼 12a 마이너스 이게 무슨 의미라고?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2보다 조금 클 때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게 우미분계수. 그럼 얼마예요? 17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2a는 뭐가 되는 거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될 거고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분의 20이니까 3분의 얼마? 5가 될 거고요. 3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40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2가 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그래서 합을 구하랬구나. 둘이 더하면 1이 되겠죠. 정답 맞습니다. 자, 이제 예제 7번은 다 끝났으니까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나오는 미분 가능성 관련된 문제들은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제 8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빨리 항등식을 의심해봐야 돼. 등식이 나오면. 그때 x, f 플라임 x 마이너스 fx는 x 제곱이 성립하고 f 플라임 0은 마이너스 2일 때 2차 함수 fx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2차 함수 fx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2차 함수니까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세팅을 해서 a, b, c를 구합니다. 잘 봐. 그러면 a, b, c를 구하려면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조건은 하나, 2개밖에 안 줬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미지수의 수보다 식의 수보다 많은 게 뭐라고요?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얘는 항등식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 놓고 x에다 만약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빵 되고 첫 번째로 항등식이니까 0을 집어넣을게요.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은 0에 대해서 f0은 0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는 0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f 플라임 0은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f 플라임 0 아니면 요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잘 봐. x 곱하기 f 플라임 x 하면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가 x제곱. 얘는 항등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2ax 제곱에서 마이너스 ax 제곱 빼면 ax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bx 지워주면서 얘는 x제곱이 돼요. 근데 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꼬라지가 서로 같은 거고 개수가 서로 같은 개수 비교법을 쓰면 되죠. a가 1인 거. 자, 이제는 a가 1인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b만 구하기 위해서 이 조건 쓰면 되죠. 그럼 f 플라임 x는 2x 플러스 b가 될 거고 f 플라임 0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값이 b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난이도 높일 때 얘가 2차가 아니라 그냥 다항함수라고 두면 얘를 n차라고 놓고 몇 차인지를 먼저 저기서 판단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까다로운 유형 시간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어요. 자, 8-3번. 8-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함수 fx가 주어졌어요. 그럼 f2는 다항함수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입니다. f 플라임 2는 3을 만족시킬 때 fx를 x-2의 제곱으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나머지. 그쵸? 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나눗셈 관계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식을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눗셈 관계식이야.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그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나머지 정리고요. 인수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fa가 0이면 fx는 x-a라는 인수를 가진다 라고 설명했죠. 그럼 얘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는 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닙니다. 그쵸? 뭡니까? 그냥 나눗셈 관계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x-2의 제곱으로 나눴고 혹시 뭔지 몰라요. fx가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가 2차로 나눴으니까 첫 번째 주의할 거 뭐랬어?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 이어야 된다. 그러면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또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얘가 x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니까 나머지 했고 두 번째 포인트 x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왜냐면 여기 f이라는 조건이 나오고 f 플라임 2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f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날라가죠? 그러면서 2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 값이 얼마라고? 1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항등식에서의 미분법은 얘를 또 뭘 해도 미분을 해도 여전히 뭐라고? 항등식이라 했죠. 그래서
좌변과 양변을 미분을 할게요. x에 관해서. 그러면 얘는 고배 미분법이고 얘 합성이죠. x자리에다 x-2를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2 곱하기 x-2에 차수 하나 줄어들고 속미분할 건데 이 속미분 어차피 미분하면 1이니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qx 놓고 뒤에는 x-2의 제곱에 q 플라임 x 그냥 모르니까 그냥 미분했다고 쓰면 되고 뒤쪽에 ax 플러스 b 미분하면 a가 되겠죠. 그래도 여전히 항등식이니까 여기다 x에다 뭘 집어넣는 거라고? 2를 대입하시면 또 식이 성립하지. 그래서 어떤 항등식은 미분해도 여전히 뭐다? 항등식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f'2라는 녀석은 빵빵 하면서 a가 될 건데 이 값이 얼마라고? 3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a가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3x-5가 되겠지.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눗셈 관계식과 같이 섞어서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거 하면서 하나 더 설명을 할게. 잘 보세요.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잘 봐. 자, fx를 자, 이거 꼭 메모해 놓으세요. 꼭 메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f 곱하기 5만인데 5만기가 아니라 막 졸라 많습니다. 겁나 중요해. 자, 첫 번째 표현이 이렇게 주어진 게 있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누어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쓰는 이 표현, 이 첫 번째는 나눗셈 관계식을 쓸 거죠. 그러면 fx는 잘 봐. x-2의 제곱 곱하기 qx 이런 표현이 되죠. 나머지가 0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얘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f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임을 알 수 있죠. 자, 여전히 얘는 나눗셈이니까 미분을 해도 뭐 한다고 했다고? 미분을 해도 여전히 항등식이라 했죠? 그러면 고배 미분법을 시행하니까 2 툭 떨어지면서 차수 하나 줄어들고 x제곱이랑 x-2의 제곱이니까 속미분하실 건데 속미분하면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내버려 2씩 더하기 x-2의 제곱에 q 플라임 x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f 플라임 2도 뭐가 되는 거야? 빵빵이 돼서 0이 되죠. 자, 결론. 자, fx를 x-2로 나눴다는 이런 개념이죠. 두 번째로 얘랑 같은 말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f2는 0이고 f'2는 0이다. 자, fx를 x-2로 나눠 떨었다 표현은 f2도 0이고 f'2도 0이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f2도 0이고 f'2도 0이면 다시 세 번째 표현으로 fx는 x-2의 제곱에 qx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해볼게. 그러면 요 그래프가 x-2의 제곱하면 여기 2라는 점에서 이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x축이 뭐예요? 이렇게? 접하죠? 그쵸? 그러니까 x는 2라는 요 점에서 뭐합니까? 그래프 x축에 접하죠. 그래서 자, x-2의 제곱을 나누어 떨어졌다 표현과 f2는 0, f'2는 0과 그 다음에 fx는 x-2의 제곱, qx 이런 모양을 가질 거니까 이런 그래프들은요 다 x는 2라는 녀석 점에서 x축에 접합니다. 나중에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 더 설명하면 여기서 좀 설명할 게 더 있고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더 정확하게 알 건데 어쨌든 요 표현과 요 표현은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중간고사 때 쓸지 기말고사 때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합니다. 저건 오유시고 예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9번인데 자,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뭐 f 플라임 a를 구하든지 f 플라임 x를 구하든지 어쨌든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 풀이는 정말 죄송한데 좀 외워놓읍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f0을 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플라임 x를 도함수의 정의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의 정의는 꼭 공부를 해놓으라고 했어요. 이런 데 다 써먹으니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요 과정으로 극한값으로 구하자는 거야. 정의,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요? 항상 뭐 하는 거라고? 극한값으로 0분의 0꼴을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f 플라임 a 뭐 미분계수를 구하든지 도함수를 구하는 패턴이 나오면 항상 이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규칙을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요 값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f0을 구할 때도 있고 f1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건 어떻게 다른지는 그 문제가 나오면 알려줄게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렇게 구하는 거. 됐죠? 요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분가능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도함수를 구하라고 나왔어. 예제 9번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임의의 두 실수 x 그 모든 실수 xy라고 할게요. xy에 관해서 f의 x 플러스 y는 뭐라고?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죠. 자, 이렇게 앞쪽에 모든 실수 xy가 주어지면 이 등식은 항상 무슨 등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xy에다가 항상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x는 0, y는 0을 대입을 해서 f0을 구할 거예요. 0, 집어넣으면 f0이고 f0, f0이니까 2f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빵이 되면 날라가겠지. 그러면 얘로 넘기면 f0이 될 거고요. 그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f0은 0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볼 건데 f 플라임 0은 뭐라고? 2라는 값이 주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f0 구한다. 그 다음 뭐하라 했어? f 플라임 x 구하라 했어요. 뭐로? 도함수의 정의로. 그래서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h0으로 했을 때 0이 될 거고 위에도 0 집어넣어서 0꼴이 돼서 0분의 0꼴을 풀 건데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을 y 대신에 h를 집어넣어서 그럼 x 플러스 h는 fx 플러스 fh exh가 되잖아.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y가 뭘 집어넣어서 h를 대입해서. 그럼 그대로 쓰시면 fx 플러스 fh 플러스 ex y 대신에 h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다 빼기 fx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밑에 h 리미트는 살짝 생략시킵시다. 그러면 fx 지워질 거고 그때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잘 봐. h분의 fh 이렇게 쪼갤게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exh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인수를 쳐줬으니까 지워주면 h가 0인데 얘는 상수니까 그냥 ex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h를 0으로 볼 때 h 빼기 0에다가 fh 빼기 f0 이렇게 쓰면 f는 0이니까 막 써도 되죠? 봐봐. x를 0으로 볼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 뭡니까? f 플라임 0이잖아요. 근데 그 값이 얼마야? 2라고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이 f 플라임 x가 어떻게 된 거라고? 2 플러스 2x. 그래서 2x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걸 또 적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fx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 파트에서도 이게 또 나와요.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 과정대로 그대로 풀어서 따라오시면 요거 여기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뭐 9-1, 9-9, 9-3은 제가 풀어주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잖아? 그러면 다 풀려요. 이해하셨죠? 자, 9-3번 풀어볼게요. 9-3번. 자, 다음 fx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이고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자, f의 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플러스 2xy 빼기 1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죠? 자, 관계식이 주어졌습니다. 냄새가 나네요. 자, f 플라임 x 관계식 주어서 도함수 구하는 그런 패턴이 오겠죠. 그리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리미트 x를 1로 분했을 때 x-1분의 fx 빼기 f 플라임 x 그 값이 4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이 관계식은 이 지금 극한값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f 플라임 0을 구하라. 그러면 관계식이 주어지고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나 도함수를 구하는 패턴이 나오면 첫 번째로 뭐 하라 했죠? 첫 번째로 f0을 구하라 했죠. f0을. 자, x, y에다 둘 다 0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f0 빵 되고 1이 되니까 2f0 빼기 1이 되죠. 자,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기면 f0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라 했습니까? f 플라임 x를 구하는 거죠. 그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h분의 도함수의 정의로 구한다 그랬습니다.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때 요 관계식을 y 대신에 항등식이니까 여기 대신에 h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 녀석 대신에 여기다 h 집어넣는 식을 쓰면 되죠. 그럼 fx 플러스 fh 플러스 2xh 빼기 1에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 밑에는 h가 됩니다. 그러면서 fx 지워주시고 h 따로 묶어놓고 얘 따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h-1인데 f0이 1이란 걸 알았어요. 여기는 빨리 f0으로 바꿔 놓으시고 더하기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2xh 보이려나 여기? 보이겠죠? 그러면 hh 지워지면 여기는 뭐 남아? 2x 남죠. 그리고 여기 빼기 0 하면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h 대신에 x를 0으로 보면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뭐죠? f 플라임. 그래서 f 플라임 x가 뭐임을 알아낸 거야? 2x 플러스 f 플라임 0이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f 플라임 0을 구했으니까 나 이거를 2x 플러스 이렇게 k라고 구할게. 그래서 나 k 값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게. 그 k 값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여기서 구해야 되죠. 그럼 다시 리미트 x를 갖다 1로 보냈을 때 x-1분의 fx 빼기 f 플라임 x를 구했으니까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2x-k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이 4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울게요. 다 했으니까.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뭐 하라 그랬어? 0분의 0꼴을 풀라 그랬죠?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밑에가 빵이니까 위에도 1 집어넣으면 f1 빼기 2 빼기 k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나는 f1은 k는 k로 구하는 거니까 k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k는 f1 빼기 2라고 쓸 수 있죠. 자, 문자 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리미트 x를 1로 보내면 x-1분의 fx k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빼기 f1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뭐가 보입니까?
요딴 식의 형태 f'1이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분리를 하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fx 빼기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 x를 1로 지금 마이너스 묶어준 거야. 그럼 x-1분의 얘는 2로 묶어주면 얘는 2x 되고 마이너스 2 되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묶어줬으니까 x-.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예요? 4예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뭐가 됩니까? f'1이 되죠? 그러면 f'1 그 다음에 얘는 빼기 2 그 다음에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f'1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임을 알아준 거야. 6. 저걸 통해서 f'1이 얼마에 맞다고? 6인 걸 알았죠? 그럼 빨리 k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f'1을 집어넣으면 f'1은 2 더하기 k가 6이 되겠네요. k는 얼마가 되더라? 4가 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어떤 미분계수 값이라든지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건 무조건 F형과 F'S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F형과 F'S를 구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구한 거야.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F'0이니까 여기다 F'0이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 내가 K로 바꿔주면 얘가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저 K를 구하려면 주어진 식이 얘밖에 없으니까 F'X를 왜 구하라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극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극한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위에도 1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K 값이 F'-2라는 거 아니까 F'-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이런 꼴이 나오면서 F'1 그 다음에 빼기 2가 4가 돼서 누가 주어진 거야? F'1이 주어진 거죠. 그럼 당연히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K가 4 그래서 K가 F'0이었으니까 4라는 값을 구했다더라. 결국 이 문제도 개념을 넓히면서 지금 극한과 섞어서 문제를 낸 것 뿐이죠. 미분계수의 정의, 또 다른 정의 문제와 섞어서 낸 것 뿐이어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식이 주었을 때 도함수라든지 이런 거 구하는 거는 패턴이 똑같아요. 얘 구하는 거 가지고 출발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세 번째 파트는 우리가 항등식에 관련된 내용들과 이렇게 관계식이 주었을 때 도함수 구하는 과정을 좀 암기를 하셔가지고 풀이 과정을 조금씩 계속 쓰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내신에는 가끔씩 나와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쯤은 기본 문제들부터 좀 연습을 해두셔가지고 요 과정을 까먹지 않게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도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해달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다음 시간, 즉 실력 따지기, 3가 실력 따지기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4가 접선의 방정식 파트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